되는지 한번 볼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약간 분석 같은 식품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때 미생물학 때 배울 거예요. 이거는 미생물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생물학 부분이긴 한데 집값이라는 게 있어요. 미생물을 90% 설명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을 하고 G밸류라는 것은 집값, 가열 치사 곡선이 있는데 이것을 한 사이클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F값.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선 D값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F값은 121도를 미생물 이렇게 포자 형성을 사멸하는 균의 그 지표 온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온도에서 사멸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뭐 예를 들어 4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F값입니다. 그리고 냉각 부분을 보면 열변질을 막기 위해 급속히 온도를 떨어뜨린다. 호열성 세균가 뭐예요? 온도가 열을 좋아하는 세균이 발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억제시켜준다. 스트로바이트라는 이거는 지금 농산식품에서 배우긴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수산물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참치 통조림에 그 참치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짚었을 때 참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한 덩어리가. 근데 이 덩어리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져 있는 것을 바로 스트로바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기층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럽을 조제할 때는 우리 황도 통조림 있잖아요. 황도 통조림에다가 이 시럽 당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 통조림 자체 그러니까 고형량을 황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시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럽 더하기 황도를 말하는 거죠. 총량은. 자, 이거를 변화시켜 볼게요. 이 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면 이거를 여기로 와서 얘를 곱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를 빼는 거를 열로 넘어가서 더하기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걸 변화시켜 볼게요. 총량 곱하기 규격 당도는 고형량 과육 당도 시럽 당도 시럽량 시럽 당도 플러스가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인데 얘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런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얘를 플러스로 가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얘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하면 쉬워요. 얘는 총량은 황도랑 시럽을 말하는 건데 이 시럽이 합쳐졌을 때 이 규격 나오는 규격이 고형량 황도 시럽 황도의 당도 곱한 것과 시럽 당도를 곱한 것이 같다. 이 더한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트로트 파우치 하면 레트로트 파우치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카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선생님 카레나 또 뭐가 있을까요? 두유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김치 편의점 김치 조금 김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레트로트 파우치 살균 솥에다가 넣고
넣는 건데 얘는 정말 좋은 게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고 간편하고 바로 먹고 그걸 또 버려도 되고 해서 삶을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솥에다가 이런 카레 뭐 김치 이런 거 다 넣고 끓여. 엄청 큰 솥을 끓여. 그럼 여기가 물과 떠당기면서 어떻게? 살균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 살균이 되니까 살균시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살균을 하다 보니까 균들이 들어가질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얘는 뭐 주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제 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황도 통조림. 통조림이라는 거죠. 여기 안 써져 있네요. 황도 통조림. 얘를 골라서 파쇄를 해서 다시 볼게요. 얘는 황도 통조림이 아닙니다. 착즙을 한다니까 주스네요. 주스. 재핵을 하긴 하지만 볼게요. 전처리 얘는 선별, 얘를 고르고 세척하고 박피, 껍질을 벗기고 재핵을 한다. 핵은 씨나 뭐 복숭아 같이 그 단단한 씨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재핵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 이런 과일 주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과일 주스는 착즙을 합니다. 얘를 갈아요. 청증, 여과, 채즙, 이제 불순물을 거르고 여러 가지 맛난 조미료를 넣어서 뭐 단맛을 내게끔 뭐 하고 뭐 짠맛도 살짝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살균 유부, 살균 냉각해서 통조림이 들어가는 거죠. 혹은 유리병에 담는 것도 똑같습니다. 착즙을 하고 이때 탄닌 성분 안토시아닌 함유 과일은 탄닌은 감에 들어가 있고 안토시아닌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포도에 들어가 있어요. 포도에 들어가 있는 철과 반응하므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청증제. 우리 청증은 불순물을 걸러주고 깨끗하게 거르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펙티나제, 남백, 규조토, 카제인, 타닌, 젤라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잼 젤리 할 때 배웠었죠? 젤리 할 때 배웠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할 때 효소를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넘어갈게요. 포도 주스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과피 속 색소를 용출시키기 위해 착즙 전에 가열을 해야 됩니다. 우리 포도 먹을 때 포도 그 껍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껍질을 어떻게 했어? 약간 으깨면 그 보라색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것처럼 약간 으깨거나 또는 가열하게 되면 흐물흐물하면서 색소가 많이 용출돼요. 이때 색소를 용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주스를 너무 저온에 두게 되면 주석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주석은 상품같이 맛을 변화시킵니다. 약간 돌멩이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금속이니까 뭐 먹어서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생성이 되면 그것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제품이 없었다가 생기면 제품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했다가 7도에서 보관하면 이제 그걸 제거한다. 그걸 동질법이고 주석 제거법이라고 한다. 과일 주스의 종류를 보면 천연 과일 주스는 그대로 파쇄를 한다. 근데 투명한 것은 사과. 그리고 불투명한 것은 뭐 토마토, 오렌지 주스다. 청증을 시킨 것은 사과, 포도 주스. 그 다음에 여과만 한 것 토마토, 오렌지 주스로 말합니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